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기술 트렌드를 말씀드릴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고 일하는 방식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분야, 기술 트렌드 있는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식의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성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어떤 컴퓨팅 파워가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IDC 센터에다가 PC를 설치한다던가 하드웨어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약 없이 아니면 서비스를 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스케일을 늘리는 것들이 쉽게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과 그런 제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AI와 자동화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죠. 자율주행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 시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와 몰입형 기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즐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몰입감 있고 더 재미난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던가 AI를 하거나 인터랙티브가 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이 디지털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꼭 필수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은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어난 것들이 다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즉 디지털로 간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이 되는데요. 이런 트렌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하면 좋은 거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 비대면, 저희도 이렇게 그런 세션이나 이런 걸 비대면 하는 것처럼 비대면이 너무나 당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많은 요소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찌 보면 이제 하면 좋은 거였다면 지금은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게 사실 작년을 거쳐오면서 올해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꼭 머스트 필수가 되는 이런 세대에 있고요. 근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의 사용입니다. 도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그다음에 AI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인터랙티브한 어떤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 렌더링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얼타임 렌더링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저희 이제 언리얼 엔진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에서 어떤 식의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언리얼 엔진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게임 엔진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펍지의 배그라던가 리니지 2M, 그랑사가, 세븐 나이츠 2, 리니지 2 레볼루션 여러 가지 멋진 게임들에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리얼타임 3D를 한다면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창작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요. 건축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더 이상 예전처럼 오프라인 렌더러가 아니라 언리얼 엔진 기반 아니면 트윈모션 기반으로 리얼타임 렌더링을 써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게임은 너무나 당연하고 영화나 TV도 요즘 방송 잘 아시겠지만 저도 뒤에 예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버추얼 스테이지 아니면 XR 콘서트 아니면 영화에서도 LED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이게 정말 필수가 되고 거기엔 언리얼 엔진이 핵심이고요.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동차도 예전처럼 오프라인 렌더링이 아닌 리얼타임 렌더링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리얼타임 렌더링 하면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 레이트이 나오는 한 30프레임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걸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리얼타임 렌더링을 그렇게만 규정하지 않고 사실 오프라인 렌더링에서는
한 장면의 이미지를 렌더링 하는데 뭐 몇 분씩 걸리고 사실 몇 시간씩도 걸리지만 그게 사실 1초에 한 장만 그려도 굉장한 혁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렌더링은 뭐 그런 식의 얼마나 내가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렌더링 속도를 내는지를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뭐 버추얼 스테이지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세트를 짓지 않고 라이브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XR 콘서트, 트레이닝 시뮬레이션도 VR 장비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조 산업에서도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제품을 더 이상 실제 만드는 목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런 디자인 품평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광고에서도 이제는 뭐 LED를 놓고 거기서 실제 사실 가상의 공간인데 실제 세상처럼 해서 광고를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얼타임 렌더링 언리얼 엔진이 혁신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럼 언리얼 엔진이 사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일단은 그러니까 통합 툴셋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와서 만들 수 있는 결과물들이 뭐 정말 많고 또 그런 뭐 3D 인터랙션이 있는 컨텐츠까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기능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협업을 위해서 서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사실 원격 근무나 원격으로 같이 일하는데 그런 원격을 위한 툴도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 작업뿐만 아니라 그런 만드는 컨텐츠를 위한 여러 가지 툴로 최종 결과물까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운 툴이 도입될 때 항상 고민은 그겁니다. 데이터, 우리가 쓰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언리얼 엔진은 데이터 스미스라는 기능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는 뭐냐면 기존에 사실 현장에서 쓰시는 뭐 카티아라던가 스케치업이라던가 클레오라던가 뭐 아키캐드라던가 레빗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직접 바로 가져올 수 있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품도 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언리얼 엔진 포함돼서 제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원하는 언리얼 엔진과 굉장히 잘 연동되는 기능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오는 고민들이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데이터 스미스로 컨텐츠를 갖고 올 때 또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갖고 오는 데이터를 가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가공하는 기능까지 저희는 편리하게 GUI 툴을 통해서 위직을 통해서 세팅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는 갖고 오지만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갖고 와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오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렌더링된 이미지 아니면 영상 그 다음에 뭐 VR, AR, 뭐 MR 그런 생각하시는 다양한 모든 플랫폼이나 그런 그 디바이스에서 하실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에서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 언리얼 엔진이 핵심인 이유가 기존에 하셨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부터 지금 이제 점점 더 진보되는 마지막에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컨텐츠까지 모든 걸 다 리얼타임 기반으로 전부 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툴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언리얼 엔진의 뭐 데이터 스미스들 포함된 기능을 언리얼 엔진은 일단 무료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트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프로젝트의 어떤 뭐 시각화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어쨌든 파이프라인 개선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성, AI와 자동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몰입형 기술, 이 각각의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혁신들,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성인데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은 서버가 있고요. 서버가 이제 CPU 기반의 서버가 있고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을 텍스트나 이미지로 제공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거였다면 현재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 점점 사실 그 더 많은 컨텐츠, 그 다음에 더 몰입감 있고 더 인터랙티브하고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클라우드에도 이제 GPU 기반의 GPU가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에서 끝난 것들이 아니라 더 리얼타임으로 어떤 인터랙션을 한다던가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파가니인데요. 파가니에서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그 파가니의 멋진 차를 컨피그레이터 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언리얼 엔진에 가지는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쓴 그런 고퀄리티 렌더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다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는 화면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컨피그레이터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고성능의 PC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GPU 기반의 스트리밍 서버를 쓰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 파가니 컨피그레이터가 고성능 PC가 아닌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웹브라우저에서도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을 넘어서는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차의 색깔을 바꾸고 옵션을 바꾼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부 돌려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각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에게 자기가 원하는 차에 대해서 더 좋은 경험, 또 확실한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매라던가 이런 것까지 더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주행을 하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주행하는 걸 만들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색깔이 주행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 낮은, 밤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U 스트리밍 기반이 이제 점점 더 자리 잡게 되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런 컨피그레이터나 어떤 경험을 좀 퀄리티가 낮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의 디바이스나 이런 데 컴퓨팅 파워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GPU 기반의 클라우드 스트리밍이 되는 순간 모두 다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 좋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를 즐기려고 할 거고, 그런 걸 경험하면, 그렇기 때문에 GPU 기반의 스트리밍으로 가면 더더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언리얼 엔진으로 사실 자동차 컨피그레이터를 만드는 곳들은 많고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만 무료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우디랑 자체 작업해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의 자동차 컨피그레이터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무료로 샘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도 무료로 받으시고 저희 런처에서 학습회에 가서 그 컨피그레이터를 받으시면 자동차들을 세팅하는 휠을 바꾼다던가 페인트를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게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는 거지만 그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자동차에 대한 렌더링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는 워낙 일찍부터 자동차 업계와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페인트의 재질, 가죽의 재질, 휠, 플라스틱 이런 느낌의 재질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자동차용 머티리얼 팩을 따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제품을 만드실 때도 저렇게 보이는 휠이나 자동차 페인트를 직접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머티리얼 팩을 가지고 저렇게 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컨피그레이터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예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피그레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I와 이제 자동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AI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디지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특히나 리얼타임 렌더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어쩌보면 와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반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예제로 먼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AV 시뮬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스캐너라는 모듈식 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곳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던가 ADAS라던가 전조등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왜 시뮬레이션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도로에 주행을 하게 하려면 크게 부딪히는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첫 번째, 자율주행으로 만든 자동차가 도로에 주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즉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도로에 주행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자율주행 AI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뭐 365일 모든 날씨, 뭐 모든 교통 상황, 거기다가 자율주행으로 만든 자동차가 한국에서만 주행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주행하려면 그 여러 나라의 도로 환경에서도 다 사실 주행을 해보고 트레이닝을 하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실제적으로 수십억 킬로미터에 대한 실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단순히 계산해도 사실 실제적으로 수백 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AI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뮬레이션이 필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좋은 자율주행의 뭐 AI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사실 자율주행에 지금 현재 그 운전자,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사실 서로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이 내가 운전하는 차의 자율주행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풀린 건지, 이런 그 운전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해보면서 AI가 자율주행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테스트를 해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주행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V 시뮬레이션은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차세대 시뮬레이션을 지금 툴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적으로 센서와 실제 물리적인 차에 센서랑 카메라를 달고 주행하면 실제 들어오는 데이터는 진짜잖아요. 근데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한 진짜 데이터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적으로 렌더링 될 수 있는 퀄리티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로를 하려면 정말 많은 오브젝트와 큰 도시를 돌아다니려면 그 정도의 성능을 처리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필요했고요. 이것들을 다 충족하는 게 언리얼 엔진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페이지에 있던 그 AI 드론, 이제 자율주행하는 드론도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이런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도 이런 시뮬레이션,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뭐 어찌 보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 실제 세상에 연결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실제적으로 AI 트레이닝 하는 거라면 이제 자동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 사례가 이제 폭스바겐인데요. 이제 폭스바겐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데 쓰이는 머티리얼이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그거를 우리가 CAD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까지 나오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혁신하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만드신 게,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여러 회사와 협력해서 만드신 게 솔리드 머신과 이제 솔리드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그 CAD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원본이 여러 자동차에 여러 데이터가 있으면 이름 규칙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AI가 먼저 분석해서 CAD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름 규칙을 고치고 임포트 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으로 갖고 올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언리얼 엔진이 데이터 스미스를 제공해서 뭐 좀 더 편리하게 갖고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어쨌든 넙스나 이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폴리곤을 바꿨을 때 어느 부분은 최적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은 폴리곤이 많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폴리곤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에선 자동으로 LOD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테슬레이션을 조정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바로 AI가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폴리곤을 많이 줘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안 띄는 부분이니까 폴리곤을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동화돼서 최적화된 퀄리티의 테슬레이션이나 LOD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구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뭐냐면, 그래서 자동차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그 자동차에 가장 어울리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재질을 입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레퍼런스 이미지를 올리면 그 레퍼런스 이미지 기반으로 가장 맞는 재질을 만들어내거나 찾아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CAD 데이터부터 언리얼 엔진을 갖고 와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되는 것까지를
자동화하는 것들을 구현하셨고, 이게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하시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언리얼 엔진은 풀 소스 코드까지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어떤 걸 도입하실 때 그런데 제약 없이 마음대로 또 도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또 크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솔리드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솔리드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서 언리얼 엔진으로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갖고 와서 리얼타임 렌더링 되지만, 실제 그거를 언리얼 엔진 자체를 그런 마케팅 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솔리드 크리에이터라는 툴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리얼타임 렌더링 되는 툴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차량의 색깔이라던가 종류를 선택하시면 그거에 맞도록 이제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라던가 카메라 각도에 내가 원하는 색깔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굉장히 사실적인 렌더링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마케터 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의 종류, 페인트 종류 그런 옵션을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진 걸 결과물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멋진 결과물, 그 다음에 이런 폭스바겐 ID4 같은 것들도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돼서 되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AI 기반의 자동화까지 하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I 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디지털 휴먼이죠. 우리가 AI 할 때 떠오르는 건 뭐냐면 사람의 지능 수준을 가진 어떤 것들이 더 생길 거고, 그러면 그런 AI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되든 우리와 인터랙션을 하려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인 표현도 어렵고 애니메이션도 어렵고요. 그래서 만드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확실히 개선해서 또 편리하게 제공해서 누구든지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에픽게임스가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걸 통해서 누구든지 웹사이트 기반의 GPU 스트리밍 기반의 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들었고요. 사실 웹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바로 어제부터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얼리 액세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순차적으로 이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휴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인데, 정말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을 언리얼 엔진을 위해서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표현되는 디지털 휴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구글에서 에픽 라운지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웨비나를 합니다. 그걸 등록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GPU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지만 리얼타임의 고퀄리티의 3D 캐릭터가 렌더링 되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것도 한번 검색을 통해서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고 또 저희 웨비나도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와 몰입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점점 더 재밌고 몰입감 있고 재밌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랙티브와 몰입형 기술에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가는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방송에서도 이제는 전에는 그 스튜디오 세우고 거기에 TV 놓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버추얼 스테이지에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된 화면을 실시간 합성하는 MR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는 제공해 드릴 수 없었던 더 몰입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이렇게 됐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요즘엔 XR 콘서트들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가수 아이유님이 이제 다시 컴백하시면 했던 그런 XR 콘서트도 언리얼 엔진 기반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더 전에보다는 경험할 수 없던 몰입감 있는 그런 경험들을 주도록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인더스트리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사실 코로나가 있으면서 패션쇼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는 작년에 이제 2021년 가을 컬렉션을 하시면서 그거를 패션쇼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자기네들의 가을 컬렉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셨어요. 비디오 게임을.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드신 그런 옷이나 패션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사실 메타버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세대의 친구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점점 패션 업계도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에 놓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자동차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자동차를 제작하는 부분 아니면 마케팅용 머티리얼을 만드는 부분 아니면 이제 마케팅에서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컨피그레이터에서 판매할 때 그런 부분에서만 언리얼 엔진이 쓰여 왔다면 지금은 뭐냐면 바로 언리얼 엔진이 자동차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하면 나오시겠지만 GM의 허머 EV라고 그 전기 트럭이 나왔는데요. 전기 허머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들어가는 그 HMI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실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니면 사실 인터랙션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반자율주행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서 더 많은 사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더 몰입감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고요. 그래서 저희 에픽은 그런 이 전용의 그 HMI 솔루션을 만드는 팀이 언리얼 엔진이 HMI에서 동작될 수 있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머 EV 말고도 이제 다른 완성차에서도 지금 HMI를 언리얼 엔진의 HMI를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경험들을 자동차 안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리얼 엔진을 와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예전에 만들 이미지부터 그런 제작 공정의 혁신, 그 다음에 마케팅 머티리얼도 만들고 그게 또 차량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는 사례를 말씀드렸다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는 언리얼 엔진 4였다면 저희가 작년에 언리얼 엔진 5를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긴 했는데요. 즉 뭐냐면 아까 보셨던 사례들을 보면 언리얼 엔진 4에서도 보여주는 사실 렌더링 퀄리티가 리얼타임이냐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거냐 놀라울 정도지만 언리얼 엔진 5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넘어서는 그런 렌더링 퀄리티와 또 편의성, 그 다음에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꼭 살펴보셔야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그 언리얼 엔진 그걸 통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의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